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아공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S&P 500이 2.27%나 내리고 다우도 2.54%, 나스닥도 2.23%나 내렸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로 기대감을 모았던 리오프닝 주식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항공주 ETF는 7%나 급락하고 여행주 ETF인 어웨이 역시 6.44%나 내렸습니다. 리오프닝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한 반면 최근 조정을 받던 백신과 언택트 주식들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모더나가 20%나 급등하고 화이자도 6%나 올랐습니다. 돈나무 누나가 최근 많이 매수했다는 줌도 5.72%나 오르고 펠레톤도 5.67%나 올랐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듯 합니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출현 공포로 급락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한 증시에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엄청난 증시 유입액 때문에 조정 없이 1년을 지내다 보니 많은 분이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런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근 너무 낙관론이 많아진 피로감도 커진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 우량주가 도대체 왜 빠져요? 아니 위드 코로나인데 리오프닝은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산타랠리 올 텐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라고 최근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주식은 급락하고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위험지수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변동성 위험지수인 빅스는 하루에 50%나 오르면서 JP모건에서 경고하는 30에 가까운 28.62까지 올랐습니다. 하이힐드 역시 전날 3.32에서 3.62까지 9%나 급등해서 올해 3월달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3월달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비축유 방출에도 끄떡없던 WTI 선물 가격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감소 등 경기 침체 우려로 13%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다만 몇 주 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조정이 짧게 끝나고 월요일부터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고 이런 조정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거나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분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조정장이 올 때마다 그동안 모으고 싶었던 ETF, 우량 종목을 모아가셔도 됩니다. 투자가 어려운 건 정답이 없고 본인 자신의 결정으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도 말씀드려서 귀에서 피가 나실 수도 있지만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는 늘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셨던 분이 위험지표가 올라가고 주식이 조정받으면 줍줍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 어느 정도 또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조정장이 오면 또 줍줍하고 또 반등하면 또 현금 보유하고 이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 자산을 늘리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아닌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가 모든 현금을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주식이 내려갈 때 즐겁다고 말한 건 주식이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즐겁다고 말했지만 아마 속으론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정말 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건 이상한 거겠죠. 근데 몰빵한 상태에서 조정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더 괴로울 겁니다. 그럼 몰빵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본인이 사전에 주식이나 ETF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과 확신이 생긴 분은 장기 투자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마음 편히 적당히 손절하는 것도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 회피가 기본 세팅이라서 내 주식이 내려가는 건 못 참으세요.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한 타입이라면 빠른 손절도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손절을 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금액의 30-40% 정도 베타가 높은 상품부터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오르면 어떡해요? 그건 그동안 공부 안 하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이 너는 언제 손절을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을 한 이후에 사실 거의 안 팔아서 손절도 안 하고 세금도 잘 안 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있다면 빠르게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른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주위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 중에는 매번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한 분이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데일리 트레이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분은 역사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에 장기 몰빵해서 성공한 분도 드물죠. 좋은 주식을 잘 선택하는 것도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여러분의 몫이지만 대부분 투자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세금이든 뭐든 크게 벌긴 힘들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고 부동산을 잘 모아가고 합치고 명의 나누는 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보유세 나온다고 팔고 양도세 나온다고 팔고 무슨 정책이라고 파는 분치고 제 주위에는 크게 버신 분은 못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위 기준이라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크게 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장단컨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현금 30-40% 비중을 가져가는 거랑 조정이 온다 다 매도, 올라간다 풀 매수, 다시 매도, 다시 풀 매수는 현금 비중이랑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 아시죠? 저는 지금 이 오미크론 조정장이 어쩌면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면 진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은 어쩌면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짜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 어떤 걸 배웠는지 경험치가 쌓이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위기는 어떤 분에게는 위기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풍림화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 전국지대 장수인 다케다 신기인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공기와 깃발에 풍림화산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질풍처럼, 천천히 움직일 때는 숲처럼, 공격할 때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하라. 여러분이 투자할 때 숲처럼 천천히 할 때도, 때로는 불처럼 공격적으로 할 때도, 때로는 바람처럼 빠르게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사람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그만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산처럼 있어야 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가가 좀 빠졌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주말에 만난 거 드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